한 번도 제대로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의 유일한 원시 대륙. 영겁의 세월 동안 덮여있던 것 같은 약 2000m 두께의 눈. 그 두꺼운 눈 얼음 저 밑에는 호수가 있다는 신기한 땅. 누구의 주권도 소유도 허락되지 않은 잠근 동산. 인류 전체의 완전한 공유제. 그러나 가까운 미래의 영토, 자원 분쟁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땅, 남극. 남극은 5대양 6대주라는 웅대한 세계관의 한 타이틀을 차지하는 거대한 땅이죠. 한반도의 약 61배, 우리나라의 약 135배 크기로 러시아보다는 약간 작지만 미국, 중국보다는 크죠. 우리나라 첫 남극 기지인 세종기지에서 두 번째 기지인 장보고 기지까지의 거리가 약 4,500km입니다. KTX 최고 속도인 시속 약 300km로 달려도 1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죠. 이 거대한 남극은 1959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맺은 남극 조약에 의해 어떤 국가도 차지할 수 없는 성역이 되는데요. 누구도 남극에 대해 이 땅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죠. 당시 조약을 맺은 12개국은 남극에 관심이 많았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아무도 범하지 않은 미래 전략상의 중요한 남극 땅에 대한 국제사회가 이렇게 하자라는 기본 원칙을 세우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남극 조약은 당시 국가들의 남극 영유권 문제, 자원 개발 문제에만 시선이 뺏겨 남극의 고유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한의 환경인 남극은 사하라 사막보다 더한 사막이라 부를 정도로 비가 거의 안 오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자연의 순환 과정이 엄청 느립니다. 해서 인간의 오염행위와 인위적인 변화로 한번 환경이 파괴된다면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제서야 국제사회는 남극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남극 조약에 더한 또 다른 새로운 조약 마드리드 의정서를 1991년 10월 스페인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극에서는 군사활동 금지, 방사능 폐기물 처분 금지, 영유권 주장 동결, 오직 평화적 목적의 연구활동만 가능하다는 남극 조약의 대표적인 기본 원칙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더해지면서 남극 전체 생태계의 기본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고 광물자원 개발이 금지되며 남극에서 활동을 하려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그 활동이 남극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사전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활동으로부터 남극 고유의 환경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법이 탄생된 거죠. 온 인류가 뒤덮고 있는 이 지구에 인류의 손때가 타지 않은 대륙 규모의 그런 청정 지역이 있게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남극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남극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문명의 흔적이 없고 원시 상태가 잘 보존된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드리드 의정서는 2048년 이후부터는 그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들어 남극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2048년이 다가올 쯤 잠재적인 미지의 대륙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관련 조항을 고치려 들지도 모르는 일이죠. 2016년에 열린 남극 조약 정기회의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곤 하지만 가입국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때쯤 가서도 지금과 같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2048년 이후부터는 의정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에 더 좋게 개정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남극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국제사회의 질서가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에 대해 좀 더 얘기해봤는데요. 남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남극 정책에 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